여러분 안녕하세요, 광T입니다. 자, 오늘도 8단원 수업 진행해 볼까요? 아는 것과 새롭게 아는 것 하고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글을 읽어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 목표예요. 아시겠죠?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며 글 내용을 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더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같은 글을 읽더라도 무엇 때문에? 겪은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랑 또 여러분의 지금 친구들이랑 서로 겪은 일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흥미를 느끼는 부분도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기억 잘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멸종동물공원이라고 있대요. 혹시 아세요? 멸종동물공원?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소로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신기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조금 위험하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자, 보고 왔죠? 보고 왔으면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볼 거고요. 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글을 읽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은 내가 동물학자라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물학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가봅시다. 아는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어볼게요. 자, 근데 먼저 제목만 볼게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한번 고민해봅시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아무래도 제목이 제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동물,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 아니면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해당하면서 읽어볼게요. 바로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멸종위기 동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학생은 사라져가는 동물이 많다는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했었고요. 남학생은 옛날에는 만디뿔이 많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멸종위기 동물은 뭐가 있었나요?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면서 진행할게요. 자, 다 적었다면 이제 읽어볼 거예요. 읽어볼 건데 바로 하지 마시고 글 날개 부분이 있어요. 교과서 그 옆에 날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질문에 대답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어려운 낱말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어봅시다. 어려운 게 많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요. 배우는 학생이니까요. 아시겠죠? 정말 모르면 솔직하게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백은영.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은 약 170만 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 안에 이 동물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종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버리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멸종되어가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전박이 물범일세. 잘 사냐고? 할 말이 없군.
지금 우리 가족은 겨우 500마리 남짓 남았을 뿐이거든. 물론 30년 전보다야 낫지만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아서 모피와 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호구역도 정해주더라고. 우리는 주로 백령도 근처에서 머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내기가 좋아.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서해 위쪽으로 올라가 지낸다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무척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에게는 새끼를 낳으려면 부빈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들이 녹고 있어. 게다가 사람들이 오염된 물과 쓰레기를 바다에 마구 쏟아내서 살기가 참 힘들다네. 자네가 우리 대신 사람들한테 잘 좀 말해줄 수 없겠나? 내가 염소계의 사냥이게. 히히. 염소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난 엄연히 사냥이야. 자세히 보면 수염도 없고 갈색, 검은색, 회색 털이 뒤섞여 있어. 그리고 내 뿔은 송곳 모양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고리 모양으로 변해. 나는 워낙 험한 바위산에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런 내가 설마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사냥꾼들은 내 털과 고기를 노렸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도 막아버렸어. 무서운 인간들을 피할 방법 좀 알려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도 많고요. 우리 친구들을 지리산으로 돌려보낼 때마다 잘 살기를 무척 바라지요. 듣자하니 50마리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하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만 해요. 우리는 산에서 도토리, 가래, 삼뽕나무, 열매 등을 먹고 여기저기에 똥을 누워요. 바로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씨앗이 돋아나게 하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람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보여요. 이 험한 데까지 대체 어떻게 오는 거죠? 뭘 그리더라요? 나 처음 봐요. 하긴 나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 하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죠.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마음 놓고 살 곳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멸종위기 1등급이 되어버렸고요. 듣기로는 우리를 데려다가 영구에서 술을 내릴 계획을 하고 있단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3년 국제연합 환경계획에서 생물 다양성 국가 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깃대종과 지표종입니다.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깃대종이 잘 보존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깃대종으로는 설악산의 산양, 내장산의 비단벌레,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이용해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측정했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카나리아는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 노래를 멈춘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1급수에는 얼음치, 열무고 등이 살고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치며 마실 수 있는 2급수에는 은어, 피라미가 삽니다. 물이 흐르고 마실 수 없어 공업 용수로 주로 사용하는 3급수에는 물벼룩, 집신벌레 등이 살며 4급수에는 물곰팡이, 실지렁이 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종으로 물의 등급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동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나요? 네. 어떤 멸종위기 동물이 나왔나요? 기억하시죠? 바로 이런 동물들이 나왔을 겁니다. 점박이 물범, 그리고 사냥, 반달가슴곰, 그리고 꼬치동자개, 이렇게 4 동물들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낮게 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질문을 한번 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257쪽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동물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동물들이 사는 온도가 높아져서 살기 어렵다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들에게 경쟁해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또 258쪽에서는 낱말자를 생각할 때 바위산은 어떤 뜻인가요? 바위산, 이건 바위로 뒤덮여 있는 산이겠지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한번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바위로 뒤덮여 있는 산. 그 다음은요, 생태계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 깊은 산 속은 들어가지 않는다. 동물들을 함부로 사냥하면 안 된다.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적을 시간 드릴게요. 다음, 어떤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나요? 이건 259쪽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을까요? 바로 멸종위기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낱말자를 생각할 때 비단벌레 모습은 어떠할까요? 비단벌레 모습은 아무래도 벌레의 몸이 비단처럼 보일 것 같겠죠. 그러니까 비단벌레겠지? 자, 그럼 262쪽에서 질문을 만들고 한번 답해 봅시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고 스스로 답해 볼게요. 답이 한 가지인 질문과 2가지인 질문 모두 써봅니다. 다 써봤나요? 선생님 먼저 만든 질문을 답해봐요. 자, 기대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만든 질문, 기대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번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만든 질문,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썼을까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263쪽에서 6번입니다. 5번 말고 6번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다시 읽고 새롭게 하는 점을 찾아볼게요.
자신이 알았던 부분, 여러분들이 알았던 부분은 밑줄을 그으면서 글을 다시 읽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 시작.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동물 백은영.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은 약 170만 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 안에 이 동물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종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버리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멸종되어가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전박이물범일세. 잘 사냐고? 할 말이 없군. 지금 우리 가족은 겨우 500마리 남았을 뿐이거든. 물론 30년 전보다야 낫지만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아서 모피와 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호구역도 정해주더라고. 우리는 주로 백령도 근처에서 머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내기가 좋아.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서해 위쪽으로 올라가 지낸다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무척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에게는 새끼를 낳으려면 부인이 꼭 필요하지. 그런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들이 녹고 있어. 게다가 사람들이 오염된 물과 쓰레기를 바다에 마구 쏟아내서 살기가 참 힘들다네. 자네가 우리 대신 사람들한테 잘 좀 말해줄 수 없겠나? 내가 염소계 사냥이게. 히히. 염소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난 엄연히 사냥이야. 자세히 보면 수염도 없고 갈색, 검은색, 회색 털이 뒤섞여 있어. 그리고 내 뿔은 송곳 모양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고리 모양으로 변해. 나는 워낙 험한 바위산에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런 내가 설마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사냥꾼들은 내 털과 고기를 노렸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도 막아버렸어. 무서운 인간들을 피할 방법 좀 알려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도 많고요. 우리 친구들을 지리산으로 돌려보낼 때마다 잘 살기를 무척 바라지요. 듣자하니 50마리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하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만 해요. 우리는 산에서 도토리, 가래, 삼뽕나무, 열매 등을 먹고 여기저기에 똥을 누워요. 바로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씨앗이 돋아나게 하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람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보여요. 이 험한 데까지 대체 어떻게 오는 거죠? 뭘 그리더라요? 나 처음 봐요. 하긴 나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 하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죠.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마음 놓고 살 곳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멸종위기 1등급이 되어버렸고요. 듣기로는 우리를 데려다가 연구에서 술을 내릴 계획을 하고 있단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3년 국제연합 환경계획에서 생물 다양성 국가 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깃대종과 지표종입니다.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깃대종이 잘 보존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깃대종으로는 설악산의 산양, 내장산의 비단벌레,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이용해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측정했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카나리아는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 노래를 멈춘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1급수에는 얼음치, 열무고 등이 살고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치며 마실 수 있는 2급수에는 은어, 피라미가 삽니다. 물이 흐르고 마실 수 없어 공업 용수로 주로 사용하는 3급수에는 물벼룩, 집신벌레 등이 살며 4급수에는 물, 곰팡이, 실지렁이 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종으로 물의 등급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동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 읽으셨죠?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거나 혹은 자세히 안 점도 거기 교과서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안 점, 그리고 원래 알았는데 더 자세하게 알았다던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적어보세요. 화면 멈추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셨다면 237번 아는 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글 내용을 더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글 내용을 어떻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는 내용과 무슨 글을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안 한 부분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동물학자니까요. 여러분 동물학자니까 여러분들이 동물 이름을 지어보는 겁니다. 262쪽 5번이에요. 아까 지나가신 부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동물 이름의 짜임을 생각해보고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특징을 한번 짐작해 볼게요. 먼저 처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냥은 산과 양을 합해 만든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럼 산에 있는 양이라는 뜻이겠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 또 쓸 수 있는 거, 집신벌레는 무엇과 무엇을 합한단 말일까요? 집신과 벌레를 합한 단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 라고 하죠. 또 여러분들은 뭘 쓸 수 있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이 교과서에 나온 것들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봤습니다. 선생님은 실지렁이라고 해서 실과 지렁이를 합해 만든 낱말 이렇게 써봤는데, 그럼 실지렁이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실처럼 가느다란 지렁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적을 게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거 따라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연히도 똑같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 이름 짓는 것만 알면 여러분도 동물학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동물학자니까 생각해보고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중 비단벌레는 무엇일까요? 출처는 두페디아에서 했습니다. 비단벌레, 어떤 게 비단처럼 보아요? 바로 얘죠. 그죠? 다음 사막여우는 어디 있을까요? 딱 봐도 사막여우니까 사막에 사는 여우겠죠. 사막여우. 왜 그런다고요? 사막에 사는 여우니까요. 쉽죠? 다음 사슴벌레,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아이고, 어떤 걸까요? 사슴벌레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왜 사슴벌레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사슴 뿔 같기도 하죠? 그 다음 벌새는 무엇일까요? 벌새는 아이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벌새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럼 벌새는 왜 벌새일까? 벌처럼 꿀도 먹는다 그래요, 이 새는. 신기하죠? 다음 자, 하늘다람쥐는 뭘까요? 너무 티났죠, 방금 선생님이. 바로 이 친구인데요. 왜 이런 이름일까요?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다람쥐 이겠죠? 귀엽지 않아요? 그 다음 매 발톱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자꾸 힌트 계속 줘버리네. 그 발톱꽃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얘는 이 꽃이 말고 이 뒤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발톱같이 촥 생겼대요. 보세요. 발톱같이 촥 생겨가지고 왜 발톱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푸른발 부비새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푸른발이라고 하니까 발만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푸른발 당연히 이 친구겠죠? 근데 왜 이런 이름일까요? 말 그대로 부비새는 부비새인데 푸른발을 가지고 있어서 푸른발 부비새. 그죠? 자, 다음 캥거루쥐. 캥거루쥐는 뭘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왜 캥거루쥐일까요? 신기하죠? 캥거루의 외형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캥거루랑 쥐를 합친 캥거루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동물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이 동물학자는 어떤 이름을 지으시고 왜요? 출처는 여기서 가져왔어요. 어떤 뉴스 기사였는데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동물이라고 해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 허구성 있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름은 뭐예요? 이름 어떻게 지을 거예요? 각자 한번 지어보시고요. 재밌죠? 각자 한번 지어보시고요. 다음 신기하죠? 부엉이랑 오랑우탄을 합쳐놓은 건데요. 어때요? 오랑우탄이 딱 앉아있는데 부엉이 좀 뜨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 어떻게 지어줄래요?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또! 야, 아주 귀엽지 않아요? 참새인데 이렇게 표효를 하는 참새. 와 하고 참새가 찍찍찍 하는 거. 와 하고 이렇게 우는 거. 신기하죠?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동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바로 동물들의 생김새와 사는 곳 그리고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생김새, 사는 것, 특징. 그쵸? 생김새는 아까 푸른발, 푸른발 부비새 같은 경우 푸른발을 지니고 있었고요. 사는 거, 사막류 같은 경우는 사막에 사니까 사는 거 알 수 있죠. 특징으로 뭐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비단같이 색깔이 예쁜 벌레니까 비단벌레, 그 특징을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새말 사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새말 사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건지 선생님도 기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꽝TV였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잘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